네, 안녕하세요. 스쿠비 정석 신유리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부터 관심주까지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엠비엔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뭐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조금 큰 폭으로 빠졌다가 네. 뭐 다행히도 오늘 그래도 반발매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대형주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또 주목하고 있는 중소형주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좀 돌아오면서 지수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제는 실제로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어요. 특히나 네. 이제 대형주 그리고 어제는 셀트리온 관련돼가지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조금 안 좋은 리포트도 몇 개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네. 근데 워낙 또 이제 대형주도 많이 또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사는 이제 흐름이에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사고 올라가더라도 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을 또 받치는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반도체, 메지온, 네페스가 올라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또 요즘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한미 반도체. 네. 최근 여러 가지 또 수주 계약들을 따내면서 수주 활동을 또 펼치고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후공정 업체 자체가 한 연평균 한 16% 거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네.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출하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후공정 업체들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장비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반도체를 뭐 세척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제 선별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 점유율 세계에서 한 8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공정 시장이 점점 확대될수록 이런 장비들의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EMI. EMI는 또 반도체 칩의 오작동을 방지해주는 공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또 이게 최근에 5G 통신이나 스마트 기기, 전기차까지 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네. 이런 EMI 장비가 이제 반도체끼리, 그러니까 칩끼리 서로 이제 전자파 간섭이 일어나서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차단해주는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EMI 장비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점유율 한 2위였었는데 올해 한 3분기부터는 이게 역전을 했어요. 1위로 지금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기술력도 좋고 전 세계적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원래는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5G 통신칩, 전기차, 자율주행 네. 이런 데로 이제 수요가 점점 아주 급증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전방 산업이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EMI 장비의 수주도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올해 이제 한미 반도체 수주 받았던 거 올해만 받은 게 지금 한 1,100억 가량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반도체 후공정 장비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수급표 보면서 좀 더 수급 동향을 한번 네. 보고 싶은데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맞습니다. 있었어요. 어제는 또 6%대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또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자,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 외국인이 조금씩 이제 파는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네. 파는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신고가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형주 다음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점, 이 점에서 제가 네. 오늘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향방 또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네. 또 오름세 연출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션브리지 지난주에 또 제시해 주셨던 관심주가 올라와 있고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 LG전자가 또 기관의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들어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또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하우스키핑 가전이 또 시장에서 뜨겁다고 듣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싼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증권사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활가전 LG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이제 습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증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TV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0%가량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정도로 꾸준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뭐 다음 이것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회사로 LG이노텍이 좀 있는데 LG이노텍이 지분 한 40%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연결로 이제 잡히게 되면은 같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LG노텍도 이번에 아이폰 쪽으로 이제 그 부품들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좀 4분기에는 엄청난 호실적을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LG전자로 또 그 실적 호조가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연결로 이게 실적이 잡히기 네. 때문에 LG전자도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LG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통상 한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폰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4분기에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LG전자의 실적에도 아주 좋은 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GKW는 자동차용 조명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나 봐요.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런 GKW 이제 전장용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부품을 예전부터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GKW를 2018년도에 이제 인수를 하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헤드램프 쪽에서는 워낙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또 이제 영향을 주면서 내년에는 전장 부품의 이제 실적이 흑자로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LG전자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0.42% 상승하면서 오름세 연출하고 있는데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정석일 매니저의 컨디션이 아주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시했던 오션 브릿지가 지금 11% 가까운 상승폭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오션브리지가 제일 처음에 제가 네. 이제 수급의 정석을 시작할 때 처음 가지고 왔던 그 종목인데 네. 정말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석일 매니저 지금 뭐 좀 작두 탔다. 여의도에서도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실제로 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도 네.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도 받쳐주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만 있을 뿐이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저번에 이렇게 설명해 보시면 주셨던 것 같이 또 오션브릿지가 또 미세화 공정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네. 부분이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을까요? 맞아요. 오션브리지는 정말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에 이제 제가 핵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화학 소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장비도 생산을 하긴 하지만은 이 화학 소재가 내년에 이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여기에 이제 전기가 누설되는 현상들을 막아주는 이런 네. 화학 소재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수급표를 한번 보면서 네. 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만 일단 보시게 되면 제가 네. 이제 처음 말씀드린 12월 이제 처음 딱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리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정말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났음에도 네.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수급이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제 중소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정말 연일 8거래를 꾸준하게 들어오고 연속해서 있습니다. 사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탄한 수급까지 이제 받쳐주고 있고 모멘텀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오션 브릿지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 건가요? 오늘도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오늘 네.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의도치 않게 반도체가 네. 좀 많은 것 같은데 워낙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보니까 네.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네. 또 ENF 테크놀로지도 같이 갈까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소재 종목이고 요즘 이제 현재가에서 충분히 이제 편입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전방 산업이 요즘에 뭐 계속 회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반도체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이런 소재 물량들이 출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계속해서 지금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 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마존, 구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체들한테 주문을 다시 한번 재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광저우 라인도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하량은 꾸준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삼성이 오스틴 인근 부지를 매입하면서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큰 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여기서 종목들을 소개시킬 때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는 종목들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삼성이 이제 오스틴 공장 부지를 이제 샀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말은 이제 오스틴 공장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추가 증설이 이제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아직 인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선거인단 투표가 좀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오스틴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내용을 밝힐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는데 ENF 테크놀로지 오스틴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거의 한 15분 가량 정도 되는 그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스틴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단기 모멘텀으로 또 작용이 될 수 네, 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실제 가격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살짝 돌아서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고요.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선으로 일단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한 38,000원대, 한 38,000원대를 손절가로 잡아주시고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요즘에 또 정석일 매니저의 투자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비법이 뭘까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네. 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제 방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샵 2034로 저기 정석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뭐 더 자세한 내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의 투자 전략, 투자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증권 강장 수구의 정석과 함께 또 무료 방송까지 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구의 정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